김상무 속삭이며 성공의 정점이었죠. 근데 이상했습니다. 누님은 이제 돈 냄새보다 흙 냄새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에서 기묘한 신호들이 터져 나왔죠. 책상 위 주사기를 가리키며 저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약 개발하던 분이 자기 몸 하나 못 고쳐서 매일 아침 스스로 배에 꽂아 넣던 겁니다. 누님의 비틀거리는 움직임을 재현한다. 갑자기 책상을 짚으며 헉헉거리는 모습. 어느 날 회의 중이었어요. 누님이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멍하니 허공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땀을 비오듯 흘리며 소리치셨죠. 물 꺼. 저 물 좀 꺼. 주변을 둘러보며 사무실엔 물소리 하나 안 났는데 말입니다. 누님 귀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끓어 넘치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혈당 쇼크였는지 아니면 정말 신령이 문을 두드린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었죠. 김상무 사탕 하나를 까서 입에 넣고 씹는 소리를 낸다. 오독 소리가 차갑게 울린다. 누님은 그 고통을 숨기기 위해 더 독해졌습니다. 보고서에 오타 하나만 있어도 재떨이를 던지셨고 온천수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전문가는 그 자리에서 해고하셨죠. 누님의 목소리로 낮게 읊조리며 내 몸이 이렇게 뜨거운데 땅 밑이 안 뜨겁다고? 내 피가 지금 설탕물처럼 끈적거리는 건 저 밑에 황금 물줄기가 터지기 직전이라 그런 거야. 김상무 갑자기 자신의 손등을 긁기 시작한다. 아주 거칠고 절박하게. 누님은 온몸이 가렵다며 피가 날 때까지 긁으셨어요. 당뇨 합병증이었겠죠. 하지만 누님은 그걸 땅의 부름이라고 믿었습니다. 김 차장, 땅 밑에 있는 뱀들이 내 다리를 감고 있어. 개들이 나한테 빨리 파헤치라고 재촉해. 섬뜩하게 웃으며 여러분, 과학을 팔던 여자가 미신에 먹히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아니, 어쩌면 누님은 미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이 지독한 갈증을 견딜 수 있으니까요. 시추기의 진동음이 바닥을 울린다. 집무실 바닥에 귀를 대고 밤을 지새우는 누님을 보면서 전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모시는 분이 회장님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남은 악귀인지. 책상 위에 서류를 쓸어버리며 누님은 이제 제약회사의 경영권 따위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강원도 그 구멍 속에서 터져나올 뜨거운 물줄기만 기다렸죠. 자기 목숨을 땔감으로 태워가면서요. 김상무, 멀리서 들리는 환청 같은 방울 소리에 멈칫한다. 징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누님은 멈추지 않았죠. 누님은 결국 금기된 선을 넘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까지 털어넣으며 그 깊은 구멍 속에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 그 광기의 절정을 말입니다. 김상무는 헝클어진 셔츠 차림으로 술병을 들고 서 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초기엔 발렌타인 30년 산이었죠. 근데 이젠 그냥 싸구려 소주입니다. 누님이 그러시더군요. 비싼 술은 입만 즐겁지만 싼 술은 영혼을 긁어내서 좋아. 제약회사는 이미 공중분해 직전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떠나고 채권자들은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누님은 그 소리들을 비웃으며 땅을 파셨습니다. 김상무, 누군가를 가로막는 신용을 한다. 남편이 다시 찾아온 상황이다. 교수님, 오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회장님 제정신 아니십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서글프게 여보, 제발. 집까지 담보 잡히면 우리는 어디로 가? 아들 유학비까지 다 끌어다 쓰면 어떡해. 그때 누님이 집무실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누님의 서늘하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지? 아들, 당신은 고작 그따위께 걱정이야? 내 발밑에서 지금 수만 마리 용들이 꿈틀대며 승천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 좁아 터진 아파트 평수가 아까워? 김상무 가슴을 쥐어짜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누님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창가로 끌고 가셨어요. 창밖을 가리키며 저기 봐. 저 빌딩들 다 가짜야. 내가 저 땅 밑에서 황금 물줄기만 끌어올리면 당신이 평생 읽은 그 썩은 책들 다 불살라버려도 돼. 그만 징징대고 도장 찍어. 결국 누님은 남편의 퇴직금과 아들의 이름으로 된 예금까지 싹 다 앗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며 돈 내놔라고 소리치는 누님의 눈. 그건 이미 우리가 알던 그 누님이 아니었습니다. 김상무 무대 바닥에 귀를 대고 엎드린다. 시축이 소리가 아주 가깝고 웅장하게 들린다. 시축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m, 800m. 드릴 날이 부러질 때마다 누님의 눈에선 핏발이 섰죠. 바닥을 긁으며 더 깊이, 더 뜨겁게. 쟤들이 지금 울고 있잖아. 물이 나오려고 울고 있는데. 왜 멈춰? 전문가들이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긴 안반뿐입니다라고 하면 누님은 직접 삽을 들고 구덩이로 뛰어드셨어요. 회장님이 그 고상하던 여제가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땅을 손톱으로 파헤치는데 김상무 갑자기 일어나 소름 돋는 웃음을 터뜨린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누님은 지금 물을 찾는 게 아니구나. 자기 무덤을 파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홀린다는 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든 보이는 것을 파괴하거든요. 누님은 가족을 버렸고, 이름을 버렸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저 깊은 구멍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뿐입니다. 그 구멍에서 물이 나오느냐, 아니면 누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느냐. 밖에는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시추기의 거대한 기계음이 바닥을 진동시킨다. 김 차장은 흙탕물 범벅이 된 정장 차림으로 떨고 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누님이 전 재산과 인생,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목숨줄을 걸고 파내려간 1200m 지점. 시추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밖에는 압류 딱지를 들고 온 용역들이 시동을 걸고 있고 안에는 광기에 미친 여자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과 벌이는 최후의 도박이었습니다. 김상무, 누님의 모습을 재현한다. 바닥을 핥을 듯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건지 저주를 퍼붓는 건지 모를 행동. 누님은 구두도 벗어 던진 채 맨발로 진흙 위를 기어다니셨죠. 누님의 갈라진 목소리로 나와. 제발 나와. 내가 다 줬잖아. 내 회사, 내 집, 내 남편의 눈물까지 다 저 구멍에 부어 넣었잖아. 이제는 내가 줄 차례야. 이 딴거지 같은 놈들아.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추기가 멈추고 땅 밑에서부터 쿠르르 하는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기계음이 멈추고 지독한 정적이 흐른다. 김상무가 숨을 멈춘다. 터졌다.
누군가 소리쳤죠. 누님은 미친 듯이 웃으며 시추 구멍으로 달려가셨어요. 드디어 황금 물줄기가 따뜻한 온천수가 솟구칠 줄 알았죠. 그런데 표정이 일그러지며 솟구쳐 오른 건 온천수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비린내 나는 검은 흙탕물 뿐이었어요. 그건 온천이 아니라 땅이 뱉어낸 가래침 같았습니다. 1200m를 팠는데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망이라는 이름의 빈 구멍뿐이었죠. 김상무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붉은 압류 딱지들이 하늘에서 눈처럼 떨어진다. 그 순간 누님의 비명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보며 누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는데 그 눈에 제가 알던 누님은 없었습니다. 대신 검은 구멍 2개가 저를 빤히 보고 있었죠. 김 차장, 물이 안 나오네. 대신 딴 놈들이 기어 올라와. 그날 밤 누님은 처음으로 작두날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쓰러지셨습니다. 제약회사의 여제는 죽었고 그 자리에 신기에 먹힌 짐승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김상무 현재의 낡은 점퍼를 다시 입으며 그게 5년 전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도망치듯 이절간 주방으로 숨어들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온천이 안 터져서 망했다고. 하지만 전 압니다. 그날 밤 땅속에서 터져나온 건 물이 아니라 누님의 진짜 운명이었다는 거요. 여왕의 시대는 가고 이제 소주로 신기를 달래는 절간의 무당 시대가 시작된 거죠.